아기들을 재울 때, 아기들을 진정시킬 때 많은 부모님들이 모차르트의 음악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제 영상을 시청하는 성인의 구독자분들이라면 아마 그 음악을 듣고 크거나 자식에게 들려줬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몇백 년이 지난 후 수천 킬로가 떨어진 타국의 땅에서 모차르트의 음악이 울려 퍼진 것은 단순히 모차르트의 음악이 듣기 좋아서만은 아니었습니다.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으면 공부가 더 잘 되고 똑똑해진다 라는 이야기가 세간에 떠돌았기 때문인데요. 놀랍게도 이 말은 아무 근거 없는 낭설만은 아니었습니다. 1993년 미국 최대 학술지라 할 수 있는 네이처엔 프랜시스 라우처 박사의 놀라운 논문이 하나 소개되게 됩니다. 우선 36명의 학생들을 모집하죠. 그리고 12명씩 세 그룹으로 그들을 나눕니다. 그 후 1그룹에겐 모차르트의 음악을, 2그룹에겐 명상음악을, 3그룹에겐 아무런 음악을 들려주지 않았죠. 10분간의 음악 감상이 종료된 후 동일한 종이접기 과제를 수행하도록 시켰는데요. 결과가 놀랍게도 모차르트 음악을 들었던 1그룹이 월등히 좋게 나왔습니다. 결론은 모차르트의 음악이 공간 지각 능력을 향상시킨다라는 결과였는데요. 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던 실험의 결과는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으면 똑똑해진다라고 해석되어 널리 퍼지고 퍼져갔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들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죠. 전 세계의 어머니는 모두 같습니다. 자신의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다면 무엇이라도 하는 게 어머니죠. 그것이 모차르트의 음악 듣기와 같이 매우 간단한 것이라면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게 수많은 아동들의 고막에는 모차르트가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이 믿기시나요? 모차르트의 음악에 지능을 올려주는 마법과 같은 힘이 존재한다는 것이요. 마치 판타지 소설에나 나올 법한 설정인데요. 당연한 것인지 위 실험을 담당했던 라우처 박사는 훗날 이 간단한 실험의 파급력이 이 정도까지 커질 줄은 몰랐다고 이야기하였으며, 본 실험의 대상은 대학생이었고 그렇게까지 정교한 실험이 아니었기에 아동들에게 모차르트의 음악이 지능 향상의 결과를 안겨준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대중이 마냥 바보인 것은 아니죠. 우리도 어렴풋이 느끼고는 있었습니다. 음악이 가진 힘이 단순하지만은 않다는 것을요. 지능 향상과는 좀 다르지만 음악은 우리의 감정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바꿔줄 수 있는 수단으로 유명합니다. 또한 우리의 신체 운동 능력과 조정 능력도 끌어올려줄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죠. 이는 음악이 우리의 심장박동, 맥박, 혈압, 호흡과 같은 실질적인 무엇을 바꿔주기 때문인데요. 과연 음악은 우리의 뇌도 바꿔줄 수 있을까요? 진짜 우리의 지능을 높여줄 수 있을까요? 오늘의 심리학, 음악은 두뇌를 성장시킨다 편입니다. 라우처 스스로가 연구가 확대 해석된 경향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지만 연구 내용 자체가 워낙 독특하고 흥미로웠던지라 수많은 후배 연구자들의 후행 연구를 낳게 되었습니다. 후행 연구들은 아동들을 타겟으로 하여 수차례 이루어졌으며 비슷한 결과에 도달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 결과치가 너무나도 미미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결과를 모차르트의 음악이 뇌 자체를 변화시켜 지능을 올려주었다기보다는 일시적으로 각성 효과를 주어 과제 해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하였죠. 실제로 각성 효과를 얻은 사람들은 졸린 사람이나 일반 사람에 비해 종이접기 과제를 더 잘 수행하니까요. 그렇게 연구가 마무리되는 듯 했으나 과학자들의 지혜의 불씨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대상을 바꿔 이번엔 치매 환자들에게 비슷한 실험을 치르게 되었죠. 그리고 놀랍게도 디메시아 뉴로사이콜로지 저널에서 24개의 서로 다른 연구를 종합하여 음악이 치매 환자들의 기억과 기분을 더 낮게 만들어준다는 주장이 실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억은 연관성을 가질 경우 서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하나가 출력될 시 나머지 기억들도 자연스럽게 활성화되게 되죠. A4 용지는 무슨 색일까요? 밀가루는요? 설탕은요? 소금은 무슨 색일까요? 그렇다면 젖소가 먹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때 우리는 우유라고 대답할 확률이 높은데요. 계속해서 흰색이라는 단어를 말하게 함으로써 흰색 관련 기억들을 활성화시켜놓고 젖소라는 단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먹이가 무엇인지 물었죠. 우리는 정답을 찾기 위해 뇌를 뒤지기 시작하고 뇌엔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기억들이 존재했죠. 흰색, 젖소, 먹이, 세 개에 모두 부합하는 우유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손이 닿기 좋은 위치에 존재했던 것이죠. 물론 조금만 더 생각했다면 모두들 풀이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혹은 제가 흰색을 자극하지만 않았어도 풀이라고 대답했겠죠. 이런 연관성에 있어 음악이 매우 강력한 효과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음악을 들음으로써 인지퇴화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러한 방지 정도의 효과가 아닙니다. 더욱더 직접적이고 드라마틱한 지능 향상 효과를 바라고 있죠. 우리는 디멘시아 뉴로사이콜로지 저널에서 관련 정보를 찾아내었는데요. 음악을 듣는 것을 넘어 직접 연주할 경우에 우리가 바라던 지능 상승 효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지능 상승 효과는 테스트와 같은 변수가 많은 요인이 아닌 보다 직접적인 뇌의 물리적인 성장을 통해 관찰할 수 있었는데요. 뇌가 물리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우리의 지능 상승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효과는 악기를 처음 배울 때 가장 강력한 효과를 보여주었으며, 이 변화는 한동안 악기를 배운 후 몇십 년간 악기를 다루지 않아도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죠. 특히 시공간 처리와 시각적 기억과 같은 인지 작업에서 큰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어서 지능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그 주장은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음악은 우리의 심장박동, 맥박, 혈압, 호흡 등에 영향을 주어 일시적인 각성을 이끌어내고 이로써 수행 능력을 상승시켜 줄 수는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인지 퇴화를 막아줄 수도 있었죠. 하지만 듣는 것만으론 거기까지였습니다. 하지만 음악을 직접 연주한다면 그 얘기가 달라지죠. 악기를 연주하는 것은 뇌에게 있어 큰 과제입니다. 뇌는 마치 근육과도 같은데요. 우리가 운동을 할 때 계속해서 중량을 높여 새로운 과제를 제공하듯 뇌에게도 계속해서 새로운 자극이 필요한 것이죠. 만약 이 방법을 활용해 정말 지능을 올리고 싶은 분들은 어느 정도 악기를 다루게 되셨을 때 계속해서 새 악기를 다루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완전히 새로운 그리고 어려운 과제를 또다시 뇌에게 제공함으로써 뇌의 성장을 노리는 것이죠. 네, 똑똑해지고 싶다면 모차르트 음악을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직접 연주를 해보도록 하세요. 이상